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제가 일단은 제 화면을 공유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다른 거는 제가 공유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것만 잠시 공유하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 화면이 좀 안 보면 불편해서요. 네, 이렇게 그냥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것도 새로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하니까요. 막 잘 안 보이네요, 뭐가. 네. 자, 모두 수락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쪽에 빼놓고. 제 화면은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일단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면요. 여기 카카오톡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시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냥 이 채팅방 선생님들 제가 먼저 잠깐만 다른 질문을 하나 하고 진행을 할게요. 선생님들 혹시 카카오톡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나는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카카오톡 수업은 나는 별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 저기 좀 남겨주세요. 나는 카카오톡 강의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1번. 나는 카카오톡은 많이 아니까 다른 거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면 2번. 카톡방에다가 조금 올려주세요. 네. 네. 송원사 선생님, 괜찮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 소심해가지고. 네, 네. 1번이 많으시네요. 실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저는 제가 이제 뭐 여기 제가 이제 지역이 광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광주에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톡의 강의를 거의 뭐 2, 3개월 가까이를 많이 해요. 그럴 정도로 저희가 되게 수업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유용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도 꼭 조금 잘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 네, 제가 이제 여쭤본 거고요. 여기 선생님들은 현재 제 거 이제 화면에 제가 그 마우스가 분홍색으로 화살표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에서 두 번째 말풍선처럼 되어 있는 선생님들은 채팅방에 이렇게 들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오른쪽에 점 3개 잘 보이시죠? 네, 점 3개에 여기 보시면 점 3개 들어있는 여기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나는 더보기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방 제가 띄워놨으니까 채팅창에다가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들 화면을 다 켜지는 못하신 상태라서 제가 이제 이거를 잠깐만요. 잘못 눌러졌네요. 네. 다 켜지는 않은 상태라서 화면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서요. 선생님들이 네, 혹시 못 찾으신 분들 있으면 꼭 물어봐 주세요. 그래야 진행이 더 원활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점 3개 누르시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에 보시면 지갑이라고 있어요. 나는 아직 더보기 바로 밑에 지갑이 있거든요. 나는 이걸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꼭.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화가 가능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아주 소란스럽지 않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네, 여기 지갑 있어요. 지갑. 네. 지갑 들어가시면 네.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대답해 주셔서 아주 힘이 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갑에 들어오시면 내 명함이라고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네, 그러면 내 명함으로 들어오세요. 네, 내 명함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에서 저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수업 때문에 3개나 만들기도 했고 또 이제 제가 분야가 우리 방에서는 비밀이지만 제가 이제 이 지역에서는 환경 관련된 환경 강사도 하고 있어가지고요. 환경에 관련된 명함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명함으로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는 이제 다른 거 제가 만들었던 것 중에서 하나 선택할 거고요. 선생님들은 하나도 없으시면 점 3개 누르시면 명함 만들기가 나오나요? 아니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신가요? 네, 명함에 들어가니까 어떤 화면이 나오신가요? 플러스 버튼. 네, 플러스 버튼 나오시죠? 그러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저도 선생님들과 똑같은 화면을 가기 위해서 삭제하기를 눌러서요.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라고 플러스 버튼이죠. 네, 저와 다른 화면이다 또는 이 화면을 찾지 못했다 하시는 분은 말씀해 문 주시고요. 잠겼어. 문 잠. 네, 네, 말씀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네, 다 오셨나요? 여기까지는? 네. 혹시 못 오신 분은 PC에서는 안 보신다고요? 아, 선생님, 이거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만들기 하실 때요. 네.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이 조금 많이 달라서요. 네, 스마트폰에서 하셔서 스마트폰에서 공유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제 화면을 PC로 총명함 보시고, 네, 동의하라고 나오는데 뭐라고 나온다고요? 총명함 이용 동의하라고 네네, 나오는데요. 동의하셔야 돼요, 선생님. 처음에 아, 하실 진짜 때는요, 네, 진짜 동의. 네, 뭐든지 음. 나오시면,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들, 제가, 네, 이거는 항상 어디든지 해당이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어떤 플레이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다운받았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한다 그러면 항상 동의를 할 것인지 허용을 할 것인지 물어봐요. 그러면 네,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예. 네, 그걸 동의를 안 한다는 건 나는 이 앱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나의 표시니까요. 반드시 예, 허용을 하시거나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예. 예를 들어 허용 중에 앱 사용 중에 허용이 있고 모두 허용이 있고 허용하지 않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앱 사용할 사용 중에요? 정답입니다. 네. 앱 사용 중에만 허용. 그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요. 모두 항상 허용. 항상 허용을 하시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게 데이터를 더 소모를 시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위치가 뭐 추적이 되는 어떤 앱 같은 경우는 계속 나의 위치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 있으시면 그걸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 네,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하시면요. 선생님들이 사진을 등록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하단에 있는 사진 설정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설정 들어가시면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보면 앨범에서 사진 선택 또는 사진 촬영, 기본 이미지의 설정으로 있는데요. 저는 이 기본 이미지로 설정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현재 나의 모습이 자신 있다 그러시면 사진 촬영을 네, 추천드리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앨범에 예쁘게 뽀샤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네, 앨범에서 사진 선택 요거 추천드립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찍었던 또는 다운받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보기 누르세요. 전체 보기 누르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시면 제가 프로필 사진으로 따로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저는 최근 내 프로필 사진 이런 식으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강의했던 사진 요거 하나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생님들 요거 사진 선택하셨을 때 제가 의외로 모르신 분들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사진 편집 이런 것들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 하단에 보면 네모 있으시죠?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여기 밑에 자르기. 네모 맞습니다. 훌륭하세요. 자르기가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했을 때 쓴 거라서 너무 사진이 크니까 조금 얼굴이 너무 작게 나올 것 같아서요. 요 정도만 자르기를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하단에 체크 있습니다. 나는 잠깐만요. 나는 굳이 자르기를 하지 않았다. 자르기 할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자르기를 하신 경우는 하단에 여기 체크 꼭 누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체크 누르시고요. 그럼 이 상태로 내가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시면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네. 이 사진이 저희 수강생이 저 수업할 때 찍어준 사진들 되게 마음에 들어서 저는 이거를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선택 가능하셨나요? 네. 네. 만약에 지금 바로 내가 마음에 든 사진이 없다 그러시더라도 절대로 막 거기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를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마음에 든 사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일단 안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수정하는 걸 한번 저희가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현재 상태는 회색이잖아요. 배경색이. 나는 뭐 굳이 배경색 필요 없다. 나는 회색 자체가 더 그냥 세련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설정할 필요가 없지만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색깔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배경색 설정을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배경색 설정. 그러면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이런 배경색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는 조금 부드러운 색깔 한번 선택해 볼게요. 네. 이렇게 사진 배경색 선택을 했고요. 선생님들도 선택되셨죠? 네, 그러면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눌러볼게요. 네, 여기에서 보면요. 꼭 내 이름을 나는 절대로 적에게 노출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닉네임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특정한 부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줄 수 있잖아, 이 명함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스마트폰 쉽게 가르치는 강사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 닉네임처럼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뭐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자기 일하시는 그 분야에 대한 이름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를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경우는 명함을 하나만 만들지 마시고 여러 개를 다양하게 3개를 다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다 그러면 뭐 부동산 쉽게 뭐 알려주는 뭐 누구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명함을 보내줄 때 이게 상대방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링크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의외로 그러지 못하고 그냥 보내드린 그 상태에 그 카드 뉴스처럼 보여져 있는 그 상태만 보실 수 있는 분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전화번호까지 넣기도 해요. 이렇게요. 이걸 아이디, 그러니까 아까 그 닉네임처럼.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니까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근데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오늘도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멀리 가족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했다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그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 의외로 바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뭘 보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의 사업적으로나 강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노출을 나는 그냥 하겠다라고 생각하신 경우는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직업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직업을 넣으실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가능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20자까지 최대 쓸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는 스마트폰 또는 환경교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갑자기 제가 사업자가 있어서 그 사업자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들도 선생님들한테 맞는 직업을 한번 작성해 주세요.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환경. 선생님, 네, 중간에 네. 약간 뭐 이렇게 바나 점 같은 거 넣어도 되나요? 이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띄어쓰기는 여기 가능하고요. 특수 안 문자 안 되네요. 되면 특수 안 문자는 돼요. 안 되네요. 띄어쓰기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직업까지 됐다 그러시면 하단에 여기는 이제 그 자기의 전문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 따로 태그 안 누르셔도 돼요. 스마트폰 강사 이렇게 하고 띄어쓰기 하면 바로 태그가 걸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띄어쓰기 하면 바로바로 되니까요. 저는 이렇게 3개를 써보겠습니다. 네, 3개 이상은 안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더 여기 직업도 늘려주고 근데 전문 분야도 한 6개 정도 늘려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명함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나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명함 주소는 알려드릴 텐데요. 명함 주소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은 하나다 그러시면 뭘 추천드리냐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에 아이디가 있는 경우 있으시죠? 아니면 자주 쓰는 이메일 주소에 앞에 부분을 쓰신다거나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요거를 하면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중복된다고. 네. 저는 중복된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다른 아까 명함이 3개였잖아요. 그 중에서 요걸 써가지고요. 저는 요걸로 해볼게요. 네.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번 적용된 URL은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문자, 숫자를 포함한 세자에서 20자까지 생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20자까지 너무 길 필요까지는 없겠죠. 앞에 namecard.kakao.com은 여기 자체에서 링크의 기본 주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뒤에 거만 선생님들이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네, 이런 URL 주소를 꼭 내가 알고 있을 필요가 없긴 한데요. 그래도 기왕이면 내가 자주 쓰는 것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누르겠습니다. 네. 아까 메일 열어도 된댔죠? 똑같다네. 네? 메일 주소 열어도 된댔죠? 메일 주소 같은 것도 괜찮아요. 중복되지만 않으면요. 네, 오케이. 예, 네, 감사합니다. 문자가 안 들어가서. 네. 거기까지 넘어오셨나요? 네. 네. 네, 다음, 네. 다음 누를까요? 다음 누를까요? 네, 선생님? 다음 누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밑에 확인 또는 다음이 색깔이 파란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이게 완료가 됐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어떤 분은 밑에가 확인이 있는데 절대로 안 눌러준다고, 왜 나만 안 눌러주는지 모르겠다고 화난다고 막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뭔가 내가 잘못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그 색깔이 회색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 여기 자기소개는, 네, 제 거 보지 마시고 선생님들 소개를 눌러주세요. 네.
네, 소개가 60자가 채워지셨으면, 네. 이제 그 다음에 연관 링크인데요. 소개도 100%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시고요. 네, 여기 SNS 웹사이트 추가하세요. 여기로 가볼게요. 선생님들 중에 혹시 나는 블로그를 하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네, 훌륭하십니다. 선생님들,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블로그, SNS, 블로그 뭐 이런 쪽으로도 이렇게 그 이제 자격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선생님들이 무엇인가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블로그를 첫 번째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이라든가 나이대하고 구분 없이 내가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인스타그램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나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으셔서 제가 인스타그램 주소 찾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홈 버튼 누르시고요. 선생님도 꼭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이전 버튼을 누르시면 과거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운데 저는 이제 하나를 이렇게 캡처를 하나 이렇게 더 옆에다 놔둬가지고 화면에 여기 밑에가 저희가 전문용어로 내비게이션 바라고 하는데 여기에 저는 네 개가 있는데 보통은 세 개가 있으시잖아요.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네모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보세요. 있으신 분들은요. 혹시 나는 없다 그러신 분들은요.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나중에 인스타그램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가 보면 여기는 나의 뭐라 그러죠? 홈페이지처럼 여기 들어가는 거를 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요.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고 저도 인스타그램은 가끔 들어온 관계로 여기 잠깐만 주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프로필 편집에서 사용자 이름 있으시죠? 그러면 여기 사용자 이름을 여기서 이렇게 길게 누르셔가지고요. 그냥 이 상태로 이거 복사해 오셔도 돼요. 이해되신가요? 네. 네. 잠깐. 네. 거기서 복사해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또 다른 데 가서 뭐 설정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 계정 가시면 여기 좀 찾기가 더 복잡하시니까 그냥 아까 저처럼 그냥 여기 이 자체에서 프로필 편집에 가서 사용자 이름. 사용자 이름 네, 여기를 길게 누르시면 누르시면 사용자 이름 변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길게 누르시면 복사가 가능해요. 이해되신가요? 네. 네, 그리고 체크하고 나오시고요. 다시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선생님들한테는 왼쪽에 있는 줄 3개 있죠. 여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창인 여기 카카오톡 명함 만들기가 나오죠. 거기에서 여기 화면을 터치하시고 이거 스마트 민정.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을 아예 자체를 스마트폰으로 이제 해가지고 스마트 민정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붙여오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주소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미리 제가 복사해 온 걸로 찾을게요. 이런 식으로 붙여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블로그 하신 분들 계셔서 블로그는 제가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네모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스마트폰에 선생님들 혹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요. 의외로 PC 버전만 많이 사용하시고 스마트폰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실은 이 블로그를 그냥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요. 스마트폰 자체에서 주로 뭐를 많이 하냐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글쓰기를 다 하고요. 요즘에 이렇게 말로 하는 거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근데, 장담하건대 제가 블로그 말로 쓰기를 가장 추천하고 아마 거의 선두주자로 저의 수강생들이 저한테 배워서 다른 데서 블로그 말로 쓰기 이거 수업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말로 하는 방법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꼭 블로그를 우리가 아무리 타자가 빨라도 말보다 빠르지 않거든요. 제가 다음에 카카오톡 강의할 때도 저도 타자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 말을 따라갈 수 없어요. 속도는 절대 따라갈 수 없으니까 꼭 말로 하는 버전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해 드릴
가볼게요. 오른쪽에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뭐 눌렀냐면 여기 이게 블로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기본 화면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웃 새 글로. 네. 그런데 오른쪽에 사람 표시 여기를 들어가야 나의 블로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네모 있고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 있으시죠? 여기를 네. 누르시면 나의 블로그 주소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URL 복사를 해가지고 오세요. 네. 여기에서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카카오톡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카카오톡 다시 나갔다 들어왔다 해버리면 안 되니까 특히나 이런 경우는 URL 복사를 꼭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줄 3개 눌러서 여기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그 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예를 들어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오픈 채팅방을 내가 개설해가지고 쓰고 싶다 그러시면 이것도 팁이니까 하나 알려드릴까요? 아 여기서 지금 못 알려드리네. 지금 여기서 나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수정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다가는 제가 오픈 채팅방 링크 주소를 여기다가도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카카오톡 상태니까 나가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 외에 내가 다른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성함을 제가 워낙에 잘 외워서 빨리 들어와서 말씀하셨던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신 경우는 그런 주소를 링크를 걸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되고요.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알려드리자면 제가 말씀으로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중장년 센터에, 제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 할 때 잘 모르는 새로운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종이 명함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이 그분한테 물어보기를, 그런데 대표님은 하시는 일이 정확히 뭔지 이름만 들어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제가 뭐 치과 기공 쪽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뭐 어떤 다양한 뭐 이렇게 뭐 마스크 같은 것도 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공식적인 자리를 마치고 제 친구랑 그분이 굉장히 친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차를 한잔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아니 스마트폰으로 뭐 50대 초반인가 40대 후반인가 되셨거든요. 뭐 굳이 배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그 명함 만들기여서 이제 그걸 살짝 말씀을 드렸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 차 마시다가 명함 만들기 좀 알려주시면 안 되냐고 해가지고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거 하나면 그분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만나고 너무 좋은 거 알았다고 자기 내일 가서 직원들한테 너희들 아직도 모바일 명함 사용 안 하냐고 큰 소리 질난다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들도 꼭 이렇게 잘 사용하시다 보면 역시 제가 이거 모바일 명함 전해주면서 사람들한테 되게 그런 말 많이 듣거든요. 역시 그 스마트폰 디지털 강사라 명함 주는 것도 남다르다고. 근데 선생님들도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오픈 채팅 사용이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들, 우리가 오픈 채팅방도 마찬가지로, 나의 연락처를,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신청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상은 연락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실명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선생님들 성함도 제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과 마찬가지로, 이 오픈 채팅은 내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상대방하고 1대1 대화가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켜놓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아주 가끔 처음에 저는 몇 번 있었긴 했는데요. 요즘은 별로 흔치 않은데 아주 가끔 외국인들이 뭐 친애하는 조민정님 또는 뭐 친애하는 누구님하고 막 이렇게 말을 걸어오면 무시하시면 돼요. 그 방에서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걸로 나의 돈을 뺏기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지갑이라는 거는 지갑에 나의 신분증이라든가 자격증을 명함에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기본 연결을 나중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가 자격증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자격증이 있잖아요. 제가 수업에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뭐 교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면 이제 저한테 강의를 의뢰하신 분이 이거 딱 들어갔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로 뭐 사범대를 나왔구나 또는 어떠한 자격증이 있구나라고 하면 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겠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강의를 문의한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예를 들어 내가 부동산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업자 없이 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의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원하신다면 넣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채널들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요거까지 오늘 가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이건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 나만 보기. 요거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이 링크를 전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링크를 설령 전해준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링크를 줬어. 그리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걸 나만 보기로 설정을 했어. 그럼 상대방이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링크를 공유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마음대로 나의 카카오톡 명함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네. 미리부터 나만 보기를 설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료하면요. 이제 내 통 명함을 보러 갈 수가 있어요. 친구에게 공유 가능한 통 명함이 생성되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만들었던 이 명함을 한번 봐볼게요. 이런 식으로 명함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밖으로 보여지죠.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만들었던 그 링크랑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공유하기를 누르면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공유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저는 그냥 편의상 나와의 채팅방에다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내기를 하고 여기로 채팅방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함이 오죠. 상대방은 아까 제가 봤던 그 상태로 보는 게 아니고 받아볼 때 이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세부 사항에서 여기 3개의 링크 이렇게 여기까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의 세부적인 설명은 어디서 하시는 게 좋아요?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기타 등등 나의 링크를 통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 QR코드가 있죠. QR코드 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다운받아서 저장이 됐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내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가서 이 상태에서 나가셔가지고요. 내가 나와의 채팅방에 갔을 때 선생님들 사진 공유하는 건 대부분 다 아시죠? 그래도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왼쪽에 여기 깜빡깜빡한 하단에 깜빡깜빡 커서 옆에 보면 더하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에서 앨범 누르면 돼요. 앨범 누르면 금방 제가 저장했던 이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보내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카메라로 이걸 보고 이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걸 주고받기 때문에 이 QR코드보다는 여기 위에 있는 이 링크로 보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 뭐 카카오톡 아까 PC 버전으로 이걸 받아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가지고 보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QR코드를 공유를 할 수 있지만 저는 뭘 추천드린다? 여기 다시 점 3개 눌러서 이쪽으로 가볼게요. 선생님들 이거 근데 잘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금방 제 카톡방에 갔다가 이 명함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나의 명함, 내가 지갑. 네, 지갑. 지갑은 어디서 찾아요? 여기 제일 하단에 네. 오른쪽에 점 3개 눌러서 점세개. 네, 더보기 바로 밑에 지갑 여기 들어가서 어디로 가시죠? 내 명함. 네. 네 명아. 네.
그래서 선생님, 저는 뭘 추천드리냐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니, 선생님, 그날은 다 읽었는데 내가 잠만 자고 내지는 뭐 눈만 감았다 뜨면 다 잊어버렸다고. 나 이거 어디서 탔는지 모르겠다고. 다음 수업 가면은,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 하신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명함 만들기 보내보셨어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우리 그거 배웠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친절하게 알려드려야죠. 근데 선생님들한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누르셨잖아요. 아까 공유하기 이거 있죠? 제가 했던 네.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공유하기를 나와의 채팅방에 넣어놓으세요. 나와의 채팅방에 넣어놓으면 가장 좋은 점은 나와의 채팅방은 사실 내가 필요한 것만 주로 넣으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어놓으시고 제가 뭘 했냐면 여기 명함을 길게 눌렀어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 전달하기 또는 여기 상태에서 복사하기 이렇게 누르면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방에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붙여넣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 길게 누르면 내가 보낼 사람한테 방해로 가거나 전달을 누르시거나 길게 누르면 붙여넣기 하면 예. 요거는 이렇게 만드는군요. 여기서는 붙여넣기는 안 돼요. 여기서는 전달만 되네요. 이거는 전달. 전달 눌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들과 딸 방에 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방에 봅시다. 선생님들도 우리 방에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스마트폰, 우리 같이 카톡방 있는 데 있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이야, 바로바로 훌륭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간에도, 그냥 우리 카톡방에 있으신 분이구나,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예를 들어 같은 분야이신 분들은 또 공유도 하시고 서로 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해 놓고 항상 잘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여기 나가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여기 제가 다시 한번 가서 더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갑으로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여기 내 명함 만들기 여기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거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뭐를 해주시면 좋아요, 선생님들? 뭐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여기 점 3개. 점 3개를 항상 기억하시면 좋아요. 점 3개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수정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공유하기도 나오죠. 나는 공유하는 게 좀 더 복잡한 게 싫다 그러시면 여기 점 3개 누르면 공유하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나오는데요. 아직은 선생님들 삭제는 하지 마시고 수정하기 들어가셔가지고 사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카메라 있으시죠? 카메라 누르면 바꾸실 수 있고요. 여기 내용도 다 바꾸실 수 있으세요. 이름이라든가 기타 등등 다 바꾸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데까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예, 괜찮아요. 잘 되셨나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명함 주소를 주셨잖아요. 네. 명함 주소를 우리가 했는데 선생님 예전에 가르쳐 준 거 나와의 채팅에다 공지에다 올려놓고 네네. 거기서 그냥 그 복사해서 그냥 그거 보내도 되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봐보세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제가 카톡방에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선생님들이 만약에 공지가 나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이것만 있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거를 아까 복사를 했더니 복사를 하면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요거 해주세요, 선생님들. 그러면 여기에서 책갈피 설정 있죠? 네. 왜냐하면 공지를 하면 제가 아까 복사를 해가지고 공지를 하잖아요. 근데 복사를 했더니 통명함 조민정 이렇게 제 전화번호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네.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길게 누르시고 책갈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책갈피 네. 설정.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줄 3개 있고 마른 목골 같은 오각형 보이신가요? 책갈피. 예. 제가 책갈피를 설정해 놨던 것이 이렇게 있어요. 예. 저는 이렇게 네 개를 지금 이미 책갈피를 설정해 놨어요. 제가 자주 보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편집도 가능하고 지우고 싶으면 지울 수 있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길게 누르시면 책갈피 아까는 설정이었죠. 해제가 나오죠. 다시 한번 눌러서 책갈피 설정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는 내가 나와의 채팅방에서만 가능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도 가능해요? 다른 사람하고 나와의 채팅방. 다 가능해요. 다.
다른 사람하고 방에서도 책갈피 설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보냈어. 예를 들어 친구야. 근데 뭐 무슨 회비를 보냈어. 그런데 이거를 혹시라도 이 친구가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네,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연회비를 어디 모임에서 냈는데 저보고 안 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가 보낸 내역을 이 사람한테 공유를 하고 그거를 책갈피를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밑에가 뭐가 뜬다. 동그라미 이렇게 여기 동그라미가 음, 생기고 줄 3개에 책갈피 설정이 가능해요. 예, 그러면 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둥둥둥둥 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네.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네,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정말 너무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난 김에 오늘 지금 약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선생님들 혹시 카카오톡을 나는 말로 한 번도 보낸 적 없다 하신 분 네, 처음 들어봤다. 네. 운 선생님도 처음 들어보셨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새로운 신박한 세상을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뭘 눌렀냐면요. 하단 밑에 길게 바 있고 우리가 그냥 보통 카톡 보낼 때 누르는 데가 어디예요? 제일 밑에 여기 창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 자판이 나오죠. 예, 잠깐 나오신가요? 네. 네, 자판이 나오시면 먼저 제가 그냥 팁으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선생님들 자판하고 제 자판 모습이 똑같나요? 달라요. 아니요, 다르시죠? 달라요. 네, 네. 아마 네. 대부분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굉장히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그 자판 하나하나의 간격이 조금 가까워서 나는 손가락이 유독 뚱뚱해. 그러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중에 쌍기역 하나 누르려면은 막 3번씩 눌러야 되고, 키역 만들려면 2번씩 눌러야 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키역을 한 번에 눌러요. 키역, 티귿, 피읍, 이런 것들, 이유, 이런 애들. 한 방에 눌러서 굉장히 시간이 절약이 되고요. 조금만 연습하시면 금방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강력 추천을 해도 연세가 예를 들어 뭐 70대 후반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좁은 간격을 싫어하시거나 너무 새로운 방법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아마 자판 위에 보시면 이렇게 나사 모양의 설정이 있으실 거예요. 있으신가요? 찾으셨나요? 네. 설정, 나사 모양처럼 생긴 거.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네, 이렇게 나사 모양이 어딘가에,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이런 데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나사 모양을 들어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언어 및 키보드 형식 이거 나올 거예요. 나오시나요? 네. 네. 네, 여기 들어가시면요. 저는 한국어로 한국어가 쿼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천지인으로 되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제가 알기로 천지인이 아마 네. 특별히 만지지 않으셨다면 50% 이상인 천지인이실 거예요. 천지인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나가보면 어떤 식이냐면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거 봐주세요. 똑같나요? 네. 네, 네. 네, 많습니다. 네, 그런데 나는 천진이 너무 좋은데 그럼 천진이랑 좀 비슷한 거, 너무 많이 바뀌지 않는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이 2번째 천진 플러스 완전 강추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천진 플러스가 어떤 모습인지 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거는 뭐냐면 기역과 키역, 그러니까 2번 누를 것을 쌍기역, 그러니까 쌍자음은 어쩔 수 없이 2번 누르거나 길게 눌러야 돼. 보세요. 기역 옆에 키역 있죠. 키읔을 길게 누르면 쌍기역이 돼요. 티귿을 길게 네. 누르면 쌍디귿이 되고요. 피읍을 길게 누르면 쌍비읍, 그 다음에 히읗을 길게 누르면 쌍시옷, 치읓을 길게 누르면 쌍지읒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나는 키역을 치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에 다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신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모음 만드는 건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우, 이렇게.
그러니까 변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면 가장 유지율이 높은 거.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쓸만하다 한 것이 이 자판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면.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쓰던 대로 그냥 쿼티로 돌아갈게요. 쿼티가 여기 위에 있네요. 네. 쿼티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그렇게 바꾸고 나면 위의 모습이 조금 여기 위에 있는 이런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요런 이모티콘이 아니고 요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들 중에 저처럼 여기 상단 위에 마이크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렇게. 네. 동그라미 있고 받침 있는 것처럼. 나는 네. 그게 없다 그러시면 왼쪽 밑에 느낌표 우물정 일자 있는데 여기를 길게 눌러도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 오른쪽에 저처럼 엔터 대신에 이렇게 여기 점이 있거나 이런 데를 길게 눌러 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 특히나 제가 어르신들 수업할 때 나는 이 따옴표 필요 없고 나는 한자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눌러보면 이런 데 안에가 다 숨겨져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네, 꼭 기억하시고 여기 어딘가에가 아마 이런 마이크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를 켜면 나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분은 아까처럼 허용 이런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하시고요. 지금부터 저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얘가 말을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렇게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저기 뭐죠? 이거 제 스마트폰을 여기 화면에 보여주는 용어가 왜 오늘따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면요. 말도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해보세요. 선생님들은 음성 입력하셔가지고 하시면요. 아주 얘가 엄청나게 말을 잘 받아 적어줄 거예요. 나는 아직 마이크가 활성화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한국 바꾸기 네이버 블로그를 합시다. 마이크를 잘 가르쳐 되시나요? 주십니다. 정말인가요? 네. 아마 제가 말을 하고 있으면 제 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 네, 돼요. 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들 보시면요.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여기 보세요. 말하려면 누르세요. 아까처럼 제가 나가서 바로 마이크를 누르면 얘가 파란색으로 깜빡깜빡하죠. 그동안은 저의 말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제가 지금 컴퓨터로 연결이 돼서 제 말을 얘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마이크가 멈춰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말하려면 누르세요라고 나와요. 그럼 선생님들이 말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잠깐 멈추잖아요. 다시 말을 시작하려면 다시 마이크를 다시 눌러주시면 돼요. 공개하려면 눌러주세요. 네, 안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냥 썼다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내가 다 말을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고치죠? 행복 가꾸기 네이버 블로그. 오타를 고치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커서 움직였어요? 네, 오타가 나왔을 때 자판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어떻게 갈까요? 자판으로? 이거 이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그쵸? 왼쪽 아래. 네, 맞습니다. 가입혀요. 네, 보시면 저같이 왼쪽 아래에 계산기처럼 생긴 것이 있으면 이게 자판이거든요. 근데 아마 절반 정도 가까우신 분은 이거 없으세요. 이거 없으시고 뭐가 있냐면 이 마이크 왼쪽으로 가리키는 화살표가 있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 네, 그분은 화살표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아니요. 한번 됐어요? 그냥 말해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 이제 원래 내가 자판으로 쓴 것처럼 지우고 싶은 거 지우시고 중간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유가 잘못 썼다. 그러면 앞에를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 지우기 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안타까운 거 하나는 아직까지는 우리의 물결이라든가 웃음은 못 해줘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웃음이나 물결은 보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운전 중에는 이 카톡 말로 보내기 굉장히 잘 쓰거든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긴 문장을 써야 될 때. 그럴 때는 자주 쓰는데요. 우리 애들이 딱 알아요. 엄마 이거 말로 보냈지?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물결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운전 중에는 물결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알아 애들이. 근데 굉장히 편해요, 쌤들. 그러니까 예전처럼 예를 들어 카톡을 보내려고 오른쪽에 뭐 신호 대기 말고 이렇게 차를 정차해 놓고 보내고 그럴 필요 없으세요. 신호 대기 중에 말로 그냥 간단하게 보내시면 되고요. 실제로 선생님들 주변에 혹시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또는 뭐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카톡 보내기 힘들어 하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미리미리 익혀주세요. 저희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80대 중반이 돼가시니까 갈 때마다 알려드려도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쓰던 방법이 더 편하다고 그냥 자판으로 쓰시는데, 특히나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때요? 나이가 저도 한 살 들 때마다 예전에 잘 되던 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익숙해지시면요. 이게 제일 좋은 게 네. 선생님들 해보시면 아시죠? 제가 이게 이제 연결 때문에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쉬운데요. 정말 오타 없고요. 우리는 쌍시옷, 쌍디귿 이런 거 막 오타날 때가 많잖아요. 얘네들이 AI여서 정말 오타가 하나도 없고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앞에 말을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어. 근데 뒤에 말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뒤에 말을 듣고 그 문맥을 딱 알아보고 앞에 자기가 못 알아들은 말을 고치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예전에 이 음성 인식 나왔을 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되게 이게 조금 부족함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AI가 너무너무 발달돼서 선생님들이 쓴 것보다 아마 오타가 훨씬 더 적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선생님들이 꼭 이거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명함 만들기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하나만 더 오늘 이걸 수업하진 않을 텐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선생님들 뭐지? 여기 아까 지갑 들어갔잖아요. 지갑에 가면 제가 사실은 오늘도 뭐 주민등록등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여기 선생님들 내 명함 밑에 전자증명서가 있어요. 네. 이 네. 전자증명서에서 선생님들은 아마 저처럼 화면이 안 보일 확률이 높은데요. 저는 여기에도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뭐 허용해야 되고 뭐 동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예방접종 증명서 그리고 뭐 소득금액 증명, 뭐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다 가능해요. 대학교 성적 증명서도 졸업신문 다 가능하네. 이런 것까지도 가능한,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가능한 것들이요. 제가 아까도 보고도 이거 지금 대학교 성적 증명서는 지나치고 제대로 안 봤는데, 그래서 이런 증명을 여기서 받으면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유하기가 좋죠, 공유하기가. 네, 여기 자체에서 상대방한테 카톡으로 바로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음에 저희가 강의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선생님들이 같이 조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명함 만들기 부분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일단 잠깐 공유 중지하고 네. 선생님들하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 자격과정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원래 말씀드렸던 일정 이 아닌 다른 날에 가능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이제 피치 못하게 신청하신 분들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조금 일정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언제로 지금 바꿨냐면요. 2월 4일, 5일 그러니까 이제 설 지나고 그 다음 주 2월 4일, 5일로 이제 자격과정을 저희가 진행하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직은 말씀드린 우리가 얼리버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조금 빨리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 부분들이 가능하시니까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선생님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카카오톡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저희가 뭐 이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혹시 광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혹시라도 오프라인으로도 동시에 가능한지 이제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 분이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또 진행 이제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제 궁금하시면 예,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라도 답변해 드릴게요. 혹시 오늘 배운 부분이라든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 질문인데요. 네네. 네, 저 신혜성입니다. 전 네. 지금 아까 명함 만들기에서 SNS 네. 공유하는 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근데 그걸 못해서 명함을 못 만들었는데 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오랫동안 안 써가지고 그거 계정 찾느라고 지금 헤매다가 네네. 못했는데 네. 그 부분을 꼭 해야만이 명함이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선생님. 그거 안 해도 가능해요? 네네, 그럼요. 아,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그런 계정이 아무것도 없는 분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그건 네네네네. 팁으로 아, 이제 그렇군요. 하시면 아, 좋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자격 네네. 과정은 4일, 5일 이틀간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제가 네. 그때도 잠깐의 말씀드렸었는데, 이 강의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2시간씩 또는 3시간씩 해가지고 여러 차례 나눠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를 혹시 원하시면 그렇게도 저희가 이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제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하면 발급 일자가 조금 더 많이 늦춰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장점이 있다면 녹화본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려요. 1박 2일로 했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 들어봐서도 그렇지만 한 번 들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무슨 강의를 들으면 되게 조금 이해력이 남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편이 아닌데 이 스마트폰 이 자격과정 할 때는요.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 외계어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처음에 스마트폰 강의 들을 때요. 너무 그때는 또 스마트폰을 제가 사실은 먼저 들은 게 아니라 뭐 SNS 마케팅 이쪽을 이렇게 먼저 들어가지고요. 좀 더 다른 이렇게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번 들어가지고는 완벽하게 알기 힘드시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유튜브에다가 일정 기간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서 계시는 분들한테는 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거의 기한 없이 이제 지금 제공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제 그렇게 가능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실제로 선생님들이 지역마다 수업을 나가시면 제가 이 전자책 그 딸이 알려드리는 스마트폰과 친구대기 그 책 손으로 쓴 수기로 만든 이 전자책이 이게 없었을 때는 좀 실제로 활동하시는데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강의 들어도 막상 첫 시간 가가지고 무슨 수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이거 되게 괴로워들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는 그 내용들을 다 손으로 쓴 것들 책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전자책으로 만든 거라 이제 그걸 가지고 뭐 1차 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보통 센터 같은 경우 1년 과정을 하는데도요. 한 3개월씩 계속 이렇게 이 커리큘럼이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급 있고, 초급 있고, 중급 있고, 고급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교재 가지고도 충분히 더 이상 뭐, 특별히 많은, 뭐, 추가가 없더라도 강의 가능하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격과정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 수업 자료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것들을 원래는 그게 뭐 저작권 침해가 돼서 원래는 복사를 해서 불법으로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저한테 자격 과정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해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쌤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사실은 뭐 그 설날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지출이 많고 막 또 내지는 또 주부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그 오늘 신청도 조금 바쁘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잘 이제 고민해 보셔가지고 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선생님, 날짜가 완전히 확정 픽스가 된 건가요? 4일하고 5일이? 선생님은 언제 주말인데. 여쭤보신가요? 주말이라서 좀 걸리네. 주말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가 예. 뭐냐면, 주말이 예. 아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주말 이틀 동안을 통으로 빼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많고, 그냥 주중에 하루를 뭐 2시간씩 이렇게 한다거나 3시간씩 이렇게 해서 뭐 몇 회차로 나눠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이제 한번 조정을 해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혹시 네, 이제 의견을 총 주시면. 이제 이틀 동안 시간이 몇 시간이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격과정을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요,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고, 점심시간 1시간 빠지거든요. 그러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7시간에다가 다음날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3시간. 그래서 토탈 10시간 과정이에요. 근데 모든 10시간. 온라인 과정이 대부분 10시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니까 8시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자격 과정인데 10시간이면 너무 짧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온라인 과정은 기본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속 이렇게 무료 특강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그 수업, 특히나 이제 자격과정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경우에 이제 그 수업에 관련된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주중에 PPT 자료가 아닌 네.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자책을 그걸로 예. 전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예. 수업을 전자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원하시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본 예. PPT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전자책에서 꼭 필요한 내용 또는 전자책은 사실은 이제 고급 과정까지는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실제 수업에서 뭐 키오스크 활용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나 수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보충해서 수업을 해드릴 거고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자격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열 몇 번 진행을 해서요. 이제 계속 이렇게 수업하면서 저도 업그레이드가 됐겠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수업을 받으시면 가장 제일 좋은 네, 정보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민간 자격증이 저도 있는데, 그 커리큘럼이 그냥 제가 하기 전에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네. 그 저는 기본 어떠한 주제로 진행하는지 그 부분을 네네.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그렇지 예, 않아도 예, 예, 지난번에 예. 신청하신 분도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궁금해 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네네네. 내일 중으로나 아니면 하여튼 2, 3일 안에 제가 커리큘럼 정리해가지고 한번 다시 보내드릴게요. 혹시 추가 신청 가능하고 또 시간도 다른 시간으로 픽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딱 픽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예를 들어 10분이다. 근데 10분 중에 뭐 네네. 7, 8분이 이틀에 하는 것보다는 주중에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저희가 한번 지금 조정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예. 지금 신청하신 분 중에 한 2분 정도는 주말이 좋다고 이렇게 이제 저랑 이렇게 날짜를 그날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분하고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분도 만약에 예. 주중이 좋다고 하면 그리고 또 다른 예. 분들도 주중이 더 편하시고 좋다고 하면 한번 조금 더 예. 고려를 해볼게요. 아직 한 2주 예. 남아있으니까요. 예. 혹시 지금 예정된 날짜가 며칠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예정된 날짜는 2월 4일, 5일이에요. 2주 후에 토요일, 일요일. 4일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주말은 네. 집중이 안 돼. 이제 가족들 그렇죠. 저기니까. 맞아요. 그러실 예,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보통 이제 이 스마트폰 자격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다른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쪽이 워낙에 이제 요즘엔 대세라서 뭐 디지털 배움터라든가 각각 센터에서 굉장히 강의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를 그러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주말을 더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저희가 일단 기본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시간은 혹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아침 10시부터,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고요. 일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점심 안 먹고 1시까지 진행할 거고요. 이 세부 내역을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번 들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쭉 한번 공지로 올려드릴게요. 네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주말 힘드신 분 많이 계시면 일단 2월 4일, 5일 했던 사실은요, 이거 극비인데요. 저희 딸이 결혼을 했걸랑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아이 출산 예정일이 2월 5일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우리 딸한테 미리 혜인아 여기 꼭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날이 된다는데 그날 엄마가 너 애기 낳는데 못 갈 수도 있는데 그때 괜찮다고 해서 허락받아가지고 잡은 날짜라 사실 저도 일정이 바뀌면 좋긴 하겠는데 또 기존에 신청하신 분이 또 계셔서 하여튼 그분하고 한번 상의해보고 만약에 주중이 더 좋다고 하면 아마 하게 되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월요일이거나 화요일이거나 를 빼고 뭐 목요일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도 가능한데 이제 그 날짜를 또 다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신청은 제가 공지하면서요 폼을 따로 한번 또 드릴게요 선생님. 네. 네네네네. 네. 시간이 변경이 된다면 네. 제가 한번 신청할 거고요. 아, 시간이 딱 픽스가 돼버리면 제가 네. 못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이미 네. 광주라고 하셨죠? 네네, 전라도 광주예요, 선생님. 오프라인으로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제가 한 5명 정도, 네, 시간 변경해 주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5명 정도 되면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동시로 진행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온라인에서 그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네, 만약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다 하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또 좋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통명함이 오픈 채팅방에 생겼는데 그 방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명함이 오픈 채팅방에 생겼다고요? 생겼대요, 보니까. 어, 오픈 채팅방에 명함으로. 그 이야기 하는가 보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아까 보니까. 앱 사용 중이면 그걸 아니고 항상 공유 이게 눌러놓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선생님들, 통명함이 떴어요, 통명함. 통명함이 어디에 떴어요? 오픈 채팅방. 어디, 아니, 그냥 우리 개인 채팅방. 우리 같이 있는 오픈이 아니고. 채팅방 아니고 선생님 개인 채팅방에 그렇죠. 오픈 채팅방에 떴다는 오픈이 거죠? 아니고. 오픈에도 떴네. 저희 같이 있는 채팅방에 올렸으니까. 선생님들이 올려서 거기에는 올라온 걸 것 같은데요? 오고, 그래요? 개인으로 오픈 채팅방에 제 개인 거도 이게 프로필 왔는데, URL에가 그렇죠. 네네네네. 대화중 오픈 채팅방이 그러실 수 없습니다. 있는데 선생님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 개인 채팅방이 생겼다고. 네네네네.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공개할 때 오픈 채팅을 할 것인지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그러시면 그거는 선생님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이 나의 전화번호를 알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선생님 원하지 않은 경우 저처럼 이름 옆에 두지 않으면요. 네.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가는 그 프로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만든 거 말고 다른 것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나를 공개하지 않은 그 아이디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니면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제가 한 번만 이거는 다들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수정 있죠, 수정. 네네. 저기 보면 이게 지금 제 거 오픈 프로필인데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우리 이렇게 카톡방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그 상단에 보면 줄 3개 있죠. 줄 네. 3개 누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거 이게 프로필에 들어가시잖아요. 여기가 아니죠. 잠깐만요. 이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렇게 프로필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갑자기 내 프로필 들어가는 방법이
이건 오픈 채팅 관리고. 잠깐만요. 여기에서 잠깐만, 이거 제가 그 루트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네. 이렇게 오픈, 아까 그 선생님들 보신 그 오픈 채팅방 여기 프로필 보시면 오른쪽에 점 3개 누르시면 프로필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에 들어가셔서 다른 데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다른 프로필로. 네. 예, 예. 네. 그 방법은 알겠- 제가 다음에 차분히 우리 수업 끝날 때쯤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예, 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질문 것처럼, 네. 좋은 것 같다. 제 네. 질문이 아니고 다른 분이었는데 아마 이걸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합니다. 지금 만든 것이 다른 방한테 공유가 돼가지고 불편하다 그러시면 일단 그거를 아까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일단 삭제를 하세요. 삭제를 하시고 다른 걸 새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예, 예. 네. 그건 알고. 아, 네. 대표님, 네네. 와, 오늘 이거 하면서 진짜 이게 뭐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무궁무진하네요, 보니까. 네, 엄청나게 무궁무진해요. 사실은 제가 그 스마트폰 강의해도요,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을 정도로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저도 한 업데이트를 이렇게 뭐, 한 달만 안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기능을 제가 못 쓰고 있을 정도로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어서, 저도 계속 꾸준히 계속 찾아봐야 되고, 계속 알아봐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배우실 거는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좀 피곤하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한두 개만 더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다른 여기에서 삭제는 안 되고요. 네. 그 자기 기기에서만 삭제가 되고 이 오픈 채팅방에 삭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픈 채팅방에 삭제가 안 되나요? 내가 아마 그 명함을 삭제를 하면 오픈 채팅방 자체도 그걸로는 연결이 안 될 텐데요. 내 명함에서 삭제하면 돼요. 네네. 아까 우리 명함 만들기 했잖아요. 제가 한 번만 네. 더 공유해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잖아요. 명함을 만들었는데 여기 지갑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명함 만들기에서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거를 삭제를 해버리잖아요. 선생님들은 지금 하나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네. 삭제를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아, 이게 연동되니까. 예, 당연하죠. 네. 여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버리면 다른 데서 그 링크로 걸려있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에 나는 이렇게 너무 오픈하기가 싫다 그러면 여기 명함 만드실 때 뭐 전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올려놓고 나머지 거는 삭제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전체 설명을 할 때 요거 하나 빠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김경옥 선생님 여기 그 명함을 들어갔잖아요. 네. 보세요. 선생님 봐보세요. 방금 김경호 선생님 방금 삭제하셨죠? 그랬더니 네. 제가 들어갔더니 어떻게 나와요? 이용할 수 없는 명함이라고 나와요. 아, 그러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 백선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관하기 있죠. 보관하기를 네. 누르면 선생님의 명함을 제가 이렇게 보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관 명함에 플러스가 돼 있죠. 네, 예. 상대방의 명함을 한번 보고 내가 예를 들어 전화번호가 다 못 했어요. 근데 이분의 내가 명함을 보관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를 누르시면 된다고? 보관하기 누르셔서 보관하기가 어디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새로운 명함 들어가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이제 명함 올려놓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단에 밑에 내 거는 공유하기 있고 그 옆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보관하기. QR이었던가? 하여튼 예, 여기 보관하기 눌러서 확인 누르시면 어, 상대방의 명함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그렇군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다른 말로 하는 걸 열심히 설명하려다가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예, 이거는 좋네. 제가 캡처 한번 해가지고 네,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좋다. 네. 예. 상대방의 명함을 꼭 내가 전화번호를 다 하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예, 예. 보관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전에 대표님, 네, 조금 전에 아는 분한테 명함을 하나 보냈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설명. 네네네. 와, 멋지다 이러면서 또 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멋져. 그러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 순식간에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잘 활용해 보세요, 선생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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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아까 전에 네, 주민등록증 뭐 네, 모든 증명서를 할 수 있다는데 그게 네. 다 우리 그거 신용이란다 그 뭐라나 밖으로 있답니까? 유출 안 되고 네. 그 할 수 선생님, 있나요? 유출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아니 혹시 이게 뭐 스마트폰 해킹 당한다든지